오늘이 여행입니다. 유현준 교수의 책 어디서 살 것인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초반 몇 페이지 읽었는데요. 읽다가 너무 많은 오류들이 발견돼서 그만 접었습니다. 초반 몇 페이지 읽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25쪽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는 중국집에서도 짜장면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누구 하나가 볶음밥을 시키면 좀 유별난 사람으로 치부한다. 원래 사람마다 다른 걸 먹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좀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집 가서 짜장면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새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다른 메뉴 주문하면 유별난 사람으로 여깁니까? 적어도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좀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렇다는 듯이 단정짓고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A이기 때문에 B이다 라고 내리는 결론도 너무 성급합니다. 설령 A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B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6쪽 우리나라 학교 건축은 교도소 혹은 연병장과 막사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공간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아이들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남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실에서 자라는 사람은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학교 건축물 때문에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죠? 연구 보고서라도 있는 건가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만으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 역시 그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또 왜 남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실에서 자라난 사람이면 모두 아파트에 사는 걸 편하게 생각한다고 단정 짓는 걸까요? 아파트가 주택보다 여러모로 편리하니까 그냥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28쪽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밥을 배급받아 먹는 곳은 교도소와 군대와 학교밖에 없다. 학교는 점점 교도소와 비슷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꽃다발을 주기보다는 두부를 먹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똑같은 옷을 입고 급식 먹는 곳은 교도소, 군대, 학교 말고도 여러 노동 현장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뼈있는 농담을 의도한 것 같은데요. 논리적 비약으로 오히려 민망하게 느껴집니다. 28쪽 똑같은 옷, 똑같은 식판, 똑같은 음식, 똑같은 교실에 익숙한 채로 자라다 보니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왕따를 시킨다. 평생 양계장에서 닭을 키워놓고는 닭을 어느 날 갑자기 닭장에서 꺼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보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양계장 같은 학교에서 12년 동안 커온 아이들에게 졸업한 다음에 창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닭으로 키우고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것이다. 단순히 똑같은 옷, 똑같은 음식, 똑같은 교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걸까요?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또 이 내용에서 이런 비유가 적절합니까? 역시 논리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닭은 양계장에서 키우지 않더라도 독수리처럼 날지 못합니다. 닭을 양계장이 아닌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 닭이 독수리처럼 날 수 있기라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비유를 해야죠. 새장에 오래 갇혀 지낸 새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날라고 하면 그 새가 자유롭게 훨훨 잘 날 수 있을까라는 식의 비유를 써야 돼요. 33쪽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공간에는 자연이 없다. 하늘을 볼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연을 만날 기회가 없다. 지혜를 배울 수 없는 것이다. A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B이다. 그래서 C라는 결론이 나온다. 자연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해서 지혜를 결론 짓는 것 역시 앞에서 언급한 오류들과 유사하겠습니다. 41쪽
똑같은 공간에서 12년을 지내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우리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를 왕따시키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것은 학교 공간이 교도소와 비슷해서다. 학생들에게 생겨나는 병리적인 사회 현상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교도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교도소는 교도소의 건축물 때문에 범죄자가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자들이 교도소라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교도소 특성의 건축물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마치 학교 건축물이 교도소와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고작 초반 몇 페이지 읽고 끊임없이 발견되는 오류에 녹다운된 것처럼 지쳐버렸습니다. 필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방식에서 오류들이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엘리트가 이렇게까지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읽어보고 오류가 계속 발견되면 아쉽지만 읽기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감동과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또다시 유현중 교수의 어디서 할 것인가 독서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